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냉각수 비중과 엔진 성능 세 가지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세 영상 모두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로 1편만 보시던데 1편, 3편도 봐주십시오. 그리고 냉각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덜 보셨다면 1편만 보셨거나 또는 2편만 보셨다면 3편도 봐주시고 나머지 또 못 본 1편도 봐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냉각수에 대한 편견, 잘못된 인식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 자동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장착해서 엔진 성능을 바꾼다 또는 엔진의 현재 트러블을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를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이 곧 엔진의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 사계절용 냉각수라고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결론은 사계절용으로 알고 사용해 왔지만 사계절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별로 냉각수 비중을 다르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사계절용으로 알고 사용하는 분들은 엔진에서 좋지 않은 어떤 현상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비중을 잘 맞춘다. 그것은 곧 유동성을 좋게 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면 또는 나빠지면 실린더별로 엔진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 실린더별로 달라지는 온도의 편차 때문에 공기를 흡입하는 데 있어서 흡입 효율에 편차가 생기고, 이것은 곧 이어지는 압축에 의해서 압축 편차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연소를 하기 위해서 점화장치가 가동한다 하여도 또는 디젤 자동차에서 연료 분사를 정상적으로 분배를 한다 하여도 역시 파워 밸런스에 문제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성능을 갖게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단편만 또는 두 편만 보시는 분은 마지막 3편까지 모두 다 시청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자동차의 엔진을 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좋은 엔진 오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좋은 엔진 오일 이전에 냉각수의 중요성이 먼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냉각수와 부식성입니다. 냉각수에 의한 부식,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래쪽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라제타의 상부인데요. 여기 보면 지저분하게 뭐가 묻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곧 부식성이 증가된 냉각수다. 냉각수에 의해서 이런 부식이 생긴다. 현재 여기는 지금 플라스틱 부분이라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냉각수가 흘러다니는 관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냉각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부식성이 증가된다. 결론은 뭡니까? 냉각수는 그냥 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식성 예방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사진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히터 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터를 틀면 차 내부가 따뜻해지죠. 그 히터 코어의 지금 단면인데요.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 번째 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2번과 3번 쪽은요, 색상이 어떻습니까? 붉게 보이죠? 붉다, 빨갛게 보인다, 이거거든요. 이건 녹입니다. 녹. 그러니까 녹물이 형성된 냉각수가 들어있다. 이 녹물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녹물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봤던 하얀색의 그 스케일과 지금 아래에서 보이는 붉은색의 녹물, 그리고 지금 그 히터 코어의 윗부분 1번 사진, 여기를 보면 하얀 스케일이 끼어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히터 쪽으로 냉각수의 흐름이 좋지 않다. 결론은 뭡니까? 히터가 따뜻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터가 차갑다 그렇다면 내 자동차에 히터 코어가 막혔나 보다. 뭘로? 바로 부식성이 있는 냉각수에 의해서 하얀 스케일이 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라제타에서 표시하는 것처럼 하얀 스케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 분명히 히터 코어는 제대로 된 코어의 역할을 못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히터가 차갑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식성을 막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pH입니다. pH라고 합니다. 폐하. 그렇습니다. 옛날에 신하가 임금님을 부를 때 폐하 그러지 않습니까? 그 폐하입니다. pH. 이 pH에서 이게 세팅이 안 되면, 곧 pH가 조절이 안 된 상태에 냉각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얀 스케일과 또는 붉은 스케일로 바뀐다. 결국 냉각장치의 부식성이 늘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동차에서 냉각수가 새는 부분, 어디 호스 체결부 또는 뭐 엔진의 어딘 균열부 이런 데서 물이 샌다. 그런데 그 물이 새는 주변에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때가 꼈다. 그러면 pH가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출고돼서 1년 된 차도 있고, 물론 최근에 출고된 자동차도 있겠고, 뭐 3년, 4년, 5년, 10년, 20년 된 차도 있는데요. 냉각수가 있다는 핑계로 이게 부식성과 관계가 없을 줄 알려지시는데 바로 pH 값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 pH를 꼭 조절해서 냉각수를 주입해 줘라. 이것이 냉각 장치를 보호하고 엔진의 냉각 성능을 유지시켜 주고 또 냉각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호가 전하는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최성능을 낼 수 있는 자동차이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냉각수 비중과 엔진의 성능 관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동차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돈이 많으셔서 자동차를 사서 뭐 한두 달 타다가 버리신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비록 타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는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좋은 성능의 자동차, 연비, 출력, 진동, 그 다음에 배출가스, 그리고 또 엔진의 소음까지 모두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이 뭐냐? 바로 냉각수의 비중이고 또 하나는 냉각수의 pH 값이 됩니다. 그런데 pH를 무시한다? 이거는 아니라 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동차가 최성능을 낸다. 그게 뭡니까? 정숙한 자동차죠. 두 번째, 고장이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 자동차를 타는 동안에 말썽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비가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성도 좋아야 되겠죠. 힘도 좋아야 되겠죠. 자동차 검사를 갔을 때 배출값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자마자 검사 가면 합격하는 그런 자동차, 그리고 대도시 자동차들은 종합검사라고 해서 주행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도 출력이 모자라서 불합격 맞는 일을 안 당하려면 곧 냉각수가 좋아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불합격 맞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엔진오일 바꿔보죠.
또 점화장치도 바꿔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DPF를 바꾼다든가 배기관을 털어낸다든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시초가 곧 냉각수의 비중이다. 또 냉각수가 가지는 부식성을 막아주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좋은 냉각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좋은 냉각수다. 오염이 없어야 되겠다. pH가 맞아야 되겠다. 비중도 잘 맞고 유동성도 좋고 냉각수에 부식성도 없고, 그러면 금상첨화의 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방치하시냐, 저는 늘 답답해요. 여러분들한테 꼭 만나는 모두, 저를 찾아오시는 분 모두에게 냉각수에 대해서는 왜 방치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에 관한 핵심 정리를 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냉각수 정비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사계절용 냉각수,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사계절용 냉각수가 아니다. 계절별로 냉각수 비중은 바꾸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은 냉각수가 좋은 엔진의 성능을 내준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뭡니까? 냉각수에 의한 부식성, 또 냉각수가 가지는 부식성, 곧 pH 값이 맞는 냉각수를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 넣어준다면 그 엔진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성능으로, 연비로, 출력으로 배출가스 검사에서 자유로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보답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 본 영상을 들으시고, 아,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좀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그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 이미지죠. 위에 부분 이렇게 좀 그려놨죠. 여기에 있는 하얀 스케일들, 이런 것들이 곧 pH 값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히터 코어의 세 가지 사진 중에서 가운데와 하단부는 pH 값이 산성일 때, 여기는 pH 값이 알카리성일 때 이렇게 생긴다. 산성은 부식을 시켜서 물을 세게 만들고요. 알카리성은 내부에 스케일을 끼워서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기름기가 끼었다, 때가 끼었다, 그러면 혈류 장애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냉각수가 흘러가야 되는 곳에 이렇게 오염에 의해서 막혀 있다면 이것은 냉각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고, 국부적으로 시린더별로 엔진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해서 흡입 효율과 압축 효율을 다르게 해서 폭발 시에 정상적인 파워 밸런스가 아닌 불규칙한 파워 밸런스에 의해서 엔진 떨림이 온다. 그런데 이 떨림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엔진 마운틴, 여러분이 말하는 엔진 미미, 이 미미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엔진 미미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엔진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엔진 마운틴을 교환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엔진 마운틴이 불량인가? 라고 의심이 간다면, 내 자동차의 냉각수에 의한 파워 밸런스는 맞을까?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 잘 들어가 있어서 파워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여러분들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HLA, 오토레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오토레시가 엔진 오일의 영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의 점도가 잘 맞아야 오토레시가 잘 작동한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MLA라고 합니다. 기계식 밸브 간격 조절 기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과거의 MLA와 요즘의 MLA는 다릅니다. 그래서 MLA 방식도 곧 요즘 자동차에 들어있는 MLA 방식도 역시 오일의 영향을 받고요. 오토레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동차가 제 강의를 통해서 성능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고마워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언제든지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방치했다. 냉각수, 비중, 냉각수의 함량,
이거죠. 50대 50이라는 말을 했죠. 50대 50. 자, 냉각수와 물이 50대 50의 비율을 갖는다. 그렇게 했을 때 빙점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7도씨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후상 마이너스 37도를 갈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 50대 50이라는 냉각수를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편 모두 보시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50대 50의 비중을 섞었을 때 사계절용이라고 쓰고 있는 분, 그러면 만일에 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냉각수를 좀 줄여주고 물을 약간 더 넣어서 계절별로 약간의 편차를 두었다라고 했을 때 사계절용 냉각수를 쓸 때의 엔진의 성능과 지금 비율을 다르게 했을 때의 엔진의 성능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 아니 이거 왜 이래?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 성능이 달라진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한 수 더 떠서 유동성까지 고려해서 냉각수 비중을 맞췄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순간 직전의 자동차와 지금의 자동차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그만치 10% 20%의 변화가 아닙니다. 50% 100%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정비하신 분들, 냉각수와 엔진 오일을 잘 조절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놀랍니다. 왜? 바로 엔진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전보다 온도가 낮아졌다. 고로 엔진의 오일이 어떻게 해요? 점도를 유지하겠죠. 윤활성이 더 증가됐겠죠. 가속성 또한 좋아지는 것이고, 그 상태를 운행하게 되면 연비까지도 좋아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식성이라는 걸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방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저는 또 한편의 냉각수와 부식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4번째 시리즈의 방송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본 영상에 우측 하단부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5번째로 올라가는 또 영상이 있겠는데, 그 영상이 등록됨과 동시에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잠시라도 열람해 주셔서 경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동차는 성능 좋은 자동차가 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영우는 여러분과 만나는 즐거움으로 오늘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